여러분, 오늘 우리 18번째 시간이네요. 저, 이제 좀 우리 동영상으로 하는 수업 좀 익숙해졌죠? 자, 돌 좀 올립시다. 우리 성장의 디딤돌, 그 다음에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갈고 닦아야 하는 숫돌, 그렇게 해야 성장의 마디가 올라가는 생각, 태도, 관점, 해석, 의미, 요런 걸 위한 나를 세우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실력이, 몸에 배어야 된다. 급조, 뭘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없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에서 가치 있는 그런 행동, 태도, 생각, 그런 것들은 그런 꾸준한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신과 이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친하고,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라고 했죠? 정직하고 소박하고 성실하고 호감 있고 매력적이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향기처럼 그렇게 그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런 게 바로 공감,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더 근본적인 정말 자기 실력이 되는 그런데 소홀하고 좀 피상적이고 좀 기교적인 어떤 이런 급조하는 어떤 그런 자잘한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가두기가 쉽다.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협심점 좁아지도 않도록 광심도 이야기하고 했죠. 그래서 제가 피자 비유했죠. 피자 한 조각은 우리가 어떤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그 전공에도 갇히기가 쉽다. 그런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되새김질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죠. 저기 우리가 일상을 깊게 하는 일상이 유주얼이죠. 그래서 일상을 1mm라도 1cm라도 1%라도 깊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은유절인데 그게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더 멋있게 풍성하게 깊게 만드는 거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뉴스 마인드라고 했죠. 뉴스 마인드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달력을 보면 달력 있죠. 달력을 이래 보면 여러 가지 기념일이 나와요. 기념일. 개인적으로는 기념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죠? 달력에는 안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 기념일은 생일 있죠. 생일. 생일.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생일. 생일 무슨 뜻입니까? 태어난 날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 우리 촌의 인구가 77억 명 정도 됩니다. 77억, 77억.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살고 있는지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77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77억 명 중에서 자기 생일이 없는 사람 없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일이라면 사회적으로 이 기념이 되는 그런 게 달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달은 뭐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달력에 보면 무슨 일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 오늘 지금 13일 날 제가 이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13일 밤인데 수요일 밤인데 제가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그 전날 원래는 이제 목요일 수업에 맞춰서 전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11일 날 보면 그 11일은 동학농민운동 기념일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일 동학농민운동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럴 때 접한 적이 있죠? 동학 서학에 비해서 동학 서학은 좀 서양의 어떤 그런 꼭 학문이라기보다는 서양의 가치 또 서양적인 이런 거라면 동학은 경주 출신인 최재우가 지금 한 2, 30년 전이죠. 동학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걸 하는 걸 이제 거기에서 서학에 비교해서 이제 동학이라고 했는데 그때 농민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탐관오리 아주 나쁜 지금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저항을 해서 일어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충 이리 보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전봉준. 여러분 전봉준 하면은 닉네임이 뭡니까? 별명이 녹두장군이죠. 녹두장군. 우리가 이제 콩이 보면 콩 보면은 이제 완두콩도 있고 강낭콩도 있고 콩 비유가 많죠. 강낭콩보다 더 붉은 이렇게 농계 이런 시인지 그게 나오기도 하는데 전봉준은 녹두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녹두. 여러분들은 녹두라는 이 빈대떡도 만들고 하는 녹두가 콩 중에서 좀 가장 작은 콩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의 이 체격 이런 게 이제 아주 작아서 사람들이 이제 녹두만 하다 그렇게 해서 녹두콩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꼭 비하적인 보다는 이제 별명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키도 적고 해서 녹두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지금이 전라도 어디 정읍인가 거기 가면은 전봉준 동상도에 보면 아주 좀 모양이 좀 이렇게 모습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불합리 어떤 비리 이런 데 저항해서 일어난 굉장히 지금 같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상하고 없을 정도로 그런 이 시대였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이 나라에 요구한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바꿔야 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100년, 120년이가 얼마 뭐 지나지 않은 과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어떤 하루하루의 일상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불합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상황들, 요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하나의 그 어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스티브 잡스가 말하듯이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수업이 점으로 연결돼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그런 어떤 동학농민운동 이런 이 시대적으로 그 아픈 역사죠. 그런 게 이 점으로 연결돼서 그게 1890년대니까 지금 2020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오늘이란 이 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오늘 하루를 가는 이 딛고 있는 이 어떤 우리가 밟고 있는 신발로 밟고 있는 그 땅, 우리나라의 땅은 그런 어떤 그런 걸 점으로 이어져 온 그런 역사의 땅이다. 그런 걸 저는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의 어떤 그 책임의식이라고 할까? 뭐 소명의식이라고 할까?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갖는 것도 대인의 자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성장이라는 게 나를 성장시키는 이 노력이 비단 내 개인의 어떤 그것만 어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 함으로써 역사라는 게 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난 거고 앞으로 열어갈 어떤 그런 건데 역사도 방향이나 정신이 있는 거죠. 역사 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뭐 될 대로 대하시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채우고 더 나은 나의 어떤 삶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아간다는 것은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그런 자세가 곧 어떤 그런 이 바람직한 삶의 세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다. 이런 데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런 걸 그냥 달력에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12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점으로 모여서 이어져서 지금 동학농민군들이 그게 열 몇 가지를 요구했던 걸 보면 뭐 탄가놀이를 척결하라 하는 지금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때 이렇게 보면 상시적으로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어떤 탄가놀이적인 행태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쭉 보면 한번 보면 나도 이거 계기로 해서 한번 보면 지금 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그 당시로는 굉장히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해온 이 땅에 대해서 더 소중한 마음, 내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점처럼 쌓여서 지금 이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적인 그런 것도 느끼면서 그다음 앞으로
나아갈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런 자세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대인의 바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념일 중에 이 자기 생일도 돌아오잖아요. 자기 생일이 1월부터 12월 사이에 보통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일이라고 하면 이 생일의 뜻을 내가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뭐 보통 미역국을 먹기도 하고, 뭐 이게 생일 선물, 그 다음에 친구의 생일날 같으면은 뭐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인형을 선물하기도 하고, 이제 선물은 그 돈을 들여서 사지 말고, 이런 돌을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런 돌을 해서 이 돌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죠. 네 삶에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을 담아서 돌을 주는 것이다. 글씨를 하나 써도 되겠죠. 여기다가 생일, 나의 친구 누구누구의 생일에 맞춰서 돌을 하나 준다. 이게 한 2개 정도 준다든지,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훨씬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평생 이 돌을 가지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이 돌을 왜 가지고 있느냐, 내 친구가 내 생일날 성장의 디딤돌,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숫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거기에 돌을 찾고 뭐 좀 씻고 하는 그런 이 수고가 들어가고 그것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어디 생일 선물 사러 가고 하는 이런 것보다 그게 못지않게 의미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생일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일이라 하는 걸 이제 그렇게 이 생각을 하죠.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춰서 이 뭐 케이크도 자르고 촛불도 자기 나이에 맞춰서 촛불도 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일을 생각하는 것은 일상적이죠. 유절한 거죠. 좋고. 그런데 제가 의의를 공부하다가 이런 말을 발견했습니다. 생일 있는데, 생일은 그러니까 생일이란 말은 내가 태어난 날이다. 그러니까 그 주어가 뭐죠? 생일, 내가 태어난 날이다.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다. 이러면 생일의 주체는 그냥 나가잖아요. 내가 태어난, 내가 태어난 날 때, 주격 조사가 붙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습니까? 생일의 다른 말입니다. 생일의 다른 말. 생일의 다른 말이 모난일, 요 말이 있습니다. 생일의 다른 말로 모난일. 자, 음은이 모자죠. 힘겹다, 어렵다, 난자고, 이런 날 일자죠. 그래서 모난일은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가 힘들고 힘들었던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난일은 어머니가 힘들었던 날이다. 이 생일과 같은 말이에요. 생일. 여러분들 여기서 어머니가 힘들었던 날 이렇게 되면은 주어 주체가 뭐가 되죠?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힘들었던 날, 자기 자신을 낳느라고 어머니가 힘든 모난일입니다. 생일, 모난일. 이래 되면 이 생일이라는 뭐죠? 이식의 틀을 뭐라고 했습니까?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은 이런 말 한마디에 해당되고 큰 사회적인 현상에 해당되고
인류의 문명에도 해당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어제 제가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TV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로 유명한 나라죠. 세계 최대 커피 최고 수준의 그런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가 50 몇 개 나라로 아프리카 대륙이 구성되어 있는 53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그 어떤 고정된 그 틀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좀 어떤 그 아프리카라면 좀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기가 쉬운, 그런데 그 여행하는 작가의 말이 아프리카를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정책을 많이 하고 그 이렇게 그게 자원을 착취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 작가의 프레임이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열강, 공대국이라고 하는데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 침략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게 물론 뭐 이 세상의 어떤 인식이 100% 맞다 안 맞다 모르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이 선입관이라는 것 내가 경험해보거나 직접 안 해도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떤 대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인식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죠. 그거는 이제 교육이란 이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 교육이란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어떤 또 부지불식 중에 내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의식이나 인식이 내한테 박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루소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처음은 육체적인 탄생이고 하나는 정신의 재탄생이다. 두 번이 아니라 뭐 수백 번 태어나야 되죠. 늘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내가 가진 생각이 그렇게 정체불명의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걸로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이미 내한테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이런 차원으로 거쳐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와가 있는 이런 것들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접하면 그 어떤 아프리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대상이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저는 아프리카는 왜 저렇게 뭐 좀 많이 싸우지?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다 하면은 그 뿌리는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에서 오랫동안 나온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것을 완전히 바꾼다기보다는 그 어떤 인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모난 일도 생일이라는 그 말도 있지만 우리가 모난 일이라는 것을 같이 알므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생일에 대해서 갖는 그 관점, 프레임에 대해서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이 그냥 어떤 그 고정관념, 고착관념, 으로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주하는 그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유연해지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착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영어로 픽스드라고 합니다. 픽스드. 딱 그냥 고정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깨는 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라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것은 대단한 실력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어떤 생각, 이 고정관념할 때 뭘 생각하는 건데 관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고정관념 또는 고착. 딱딱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인지
고착관념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알면 고치죠. 알면 고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잘 모르면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고 그냥 그런 프레임으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일에 대해서 했지만은 이 생일이라는 말 이것은 말하자면은 유절한 거예요. 유절. 그죠? 일상적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오늘 내 생일이다. 오늘 축하해. 그 다음 뭐죠? 오늘 뭐 케이크 하나 잘라 먹어야 되겠다.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무슨 뭐 밥 먹자. 그 다음에 뭐 생일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이거 선물이다. 뭐 하나 샀어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되지 않습니까? 생일이라고 하면. 그렇죠? 내 생일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자, 그런데 생일의 다른 말로 모난 일을 우리가 이제 알면 우리는 예를 들어 2020년 5월 며칠이 나의 생일인데 그럼 아까 봤던 그런 식으로 오늘 내 생일이다. 이러면 초등학생은 내 생일 때 부모한테 뭐라고 하면 다음이 내 생일인데 그 생일 선물 뭐 줄 것이냐. 뭐 예약 받듯이 그래 하기도 하고 뭐 미리 알리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다음 주에 내 생일이 있다 하고. 그렇죠? 그런 행동이 거의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도 오늘 뭐 생일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도 하고 뭐 누구 오늘 생일인데 뭐 조용하게 했다 하고 어쨌든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유절이에요. 보통의 일상인데 우리가 생일로 다른 말로 모난 일을 하면은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마주치는 거죠. 어머니가 고생했던 날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유절하게 생각했던 그게 비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이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생했던 날 하면은 내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 축하받아야 되고 뭐 선물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낳느라고 어머니가 힘들었다. 어머니가 고생한 날이다 하면 주체는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난 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사가 먹고 축하를 받고 생일 축하해 보통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모난 일을 생각을 하면 영 다르지 않습니까? 내 위주가 아니라 나를 낳고 키우느라 어머니가 저렇게 이제 늙었나 보다. 나는 이렇게 아직 젊은데 어머니는 저렇게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러면은 내 생일에 이제 모난 일에 어떻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낳고 키우느라고 우리 그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 보면은 진자리 마른 자리 하죠. 진자리라는 것은 그 오줌 같은 거 넣으면은 뭐 축축에 젖어 있는 그런 걸 진자리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날 하루 평소에도 물론 그래 해야 되지만 그날 하루 부모님이 뭐 너 다음 주 네 생일이다 내일 오늘 네 생일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자식 입장에서 모난 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부모님이 아마 대체로 모난 일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모난 일을 기념을 해서 좀 더 특별하게 어떤 그런 뭐 말로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모난 일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다. 내가 첫 번째 거기에 해놨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다음에 언어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다. 물론 이거는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특별히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런
그 책을 남겼는데, 그러고, 은어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다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그 아주 저명한 철학자죠.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게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가 내 어떤 실존적인 삶을 담아내는 그런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가 초라하면 나의 그 어떤 그 이 존엄한 실존적인 존엄하고 주체적이어야 할 그 내 어떤 그 삶, 그러니까 그 존재의 집도 초라하다는 뜻이죠. 그래 막 욕설이라든가 막 그 어떤 막 그 막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그 내 존재가 사는 집이 그 모양이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이렇게 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평 집에 사느냐,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뭐 넓은 평수에 산다, 좁은 평수에 산다, 그렇게 삶의 공간으로서 실제로 그 집도 이런 것처럼 이런 공간이 중요하지만, 삶의 주체적인 실존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나의 존재, 실존적인 주체적인 이 삶의 존재가 사는 집은 과연 그럼 평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질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이런 이게 뭡니까? 헤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헤드라인. 이게 다 헤드라인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굉장히 울림이 깊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존재의 집이, 실존의 집이 초라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거 마디 설명을 했지만은 내 말 한마디가 이 삶을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데 이 아주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그저 그렇고 이렇다면 그게 내 삶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고 우주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식하는, 의식하는 이 삶의 세계라는 거, 삶의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 언어적으로 어떻게 그 언어가 개입을 해서 이 삶의 세계가, 삶의 우주가 아주 초라하고 작으냐, 아니면 아주 넓고 깊으냐 하는 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다음에 언어의 한계라는 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한계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한계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한계죠. 그 언어의 한계가 삶의 세계의 한계다. 이런 헤드라인은 늘 대생임질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본 하나의 어떤 그 기준, 잣대가 되면 좋다. 그래서 자, 그래서 생일이라는 말을 알면 내 삶의 한계가 이 정도라면 모난 일을 알면 하나 더 붙는 거죠, 이렇게. 그 생일이 주는 말이 그 관념의 한계가 이거라면 모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이런 이 삶의 차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이전에는 이게 생일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겪는 삶의 현실이 이렇다면 모나지를 알면서 이게 붙음으로써 일상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 확대된 만큼이 뭐라고 했습니까? 뉴스라고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뉴스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매스미디어 뉴스라는 좁은 의미의 뉴스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개강 이후에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난일이라는 말을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의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 프레임으로서 그 이제 그 생일이라는 그 현실을 보면 그 생일을 맞이하는 내가 마주하는 나의 현실이 이전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확장. 지난 시간에 협심했죠. 좁아진 거. 그걸 이제 말을 지으면 그 반대되는 게 광심이다. 광심. 협심이 되면 심장마비로 죽지만 왜 혈관이 좁아서 이렇게 작아지면 이게 피가 잘 못 흐르니까 뭐 갑자기 뛴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광심, 나의 심장, 나의 중심, 나의 고갱이, 삶의 고갱이라고 했죠. 중심되는 그걸 넓히면 피가 잘 돌아서 건강해지고 이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난 일을 하면 그만큼 내 삶의 세계가 넓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이 책에 제가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휘를 늘린다는 것은 이렇게 깊은 차원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도 요런 것들을 하면 내가 일단 넓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넓어져야 깊이도 생기고 높이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렇게 그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하면서 내 자신이 좁아지지 않도록 넓어진 조건은 의위도 늘려야 되고 또 올렸나? 하여튼 학습 자료 올릴 텐데 이제 속담,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속담, 격언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행어도 알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점점 나의 한계가 언어의 한계가 점점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표현이거든. 말과 글은 표현입니다. 표현. 그다음에 몸집도 표현이죠. 근데 말과 글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표현에 뭐가 생긴다? 1%라도 차별화가 생긴다. 1%라도 차별화가 생기는데 확실한 1%의 차별화가 어정쩡한 99%의 차별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1%의 그걸 확실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호리철리라는 말 참으로 정직하죠. 작은 것을 계속 이렇게 돌탑처럼 쌓아가서 나중에 크게 영향을 갖추는 길이 있고, 호리철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의미 하나는 그런 이 타이니 헤빗이라고 해서 타이니 헤빗 아주 작은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이제 그 호리철이 크게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내 자신을 성신의 자세로 나를 가꾸지 못한 그 결과가 나중에 굉장히 초라하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같으면 그 1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아픈 역사가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에 다 스며 있다. 그런 어떤 역사의 개성의식, 그래서 더 역사를 더 진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
한다면 아까 누구나 가진 생일도 이제 생일과 함께 모난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 모난일이라고 이렇게 달력에다 표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난일이라는 그 개념을 알면 개념 형성,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 이런 말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그 한 개념을 아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큼 그런 차원을 해야 잘 있게 된다. 몇 길에 피상적으로 그냥 머리에 잠깐 있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속에 핏줄을 타고 흐르는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몸의 일부가 돼야 된다. 이제는 앞으로 생일이 남은 사람은 남은 대로 생일이 지난달에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대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 같으면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셨다. 들어도 항상 어디에 살아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삶 속에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일을 맞으면 오늘 내 생일이구나. 예, 오늘 예를 들어 내 같으면 음력 2월달 같으면 2월달이 내 생일이구나. 이거보다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왜 어떨 생각해보는 모난 일이라고 하면 그 태어난 날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프레임을 낡은 프레임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낡은 프레임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꿔 타야 되는데, 소인의 프레임은 대인의 프레임으로 올라되지만, 이런 프레임은 앞에 프레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생일 프레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생일 프레임을 모난일 프레임이라는 이걸 해가지고 융합시켜야 돼요. 융합. 이런 게 바로 융합이죠. 그렇게 하면, 뭘 쓰고 생각하는 게 훨씬 풍성해지니까 지금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생일이 지난 사람은 1, 2, 3, 4 이 생일이 지난 사람들 학생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그 베트남 친구들도 거기 생일이 다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1, 2, 3, 4, 5월 달에까지 지난 사람은 지난 사람대로 그 다음에 오늘부터 연말까지 생일에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이제 그 생일의 프레임을 모난일 프레임으로까지 좀 확대시키면 좋겠다. 저번에 시를 하나 읽어줬죠. 신발. 이제 신발 신을 때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거나 어디 들어갔다 나올 때 신발 신을 때 이제 내 신발 어디 있지? 그냥 신발만 찾는 이 행동이 아니라 신발 또 내 몸을 지탱축해서 내 발을 보호해주고 하는 신발한테 인사 한번 하고 또 내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그럼으로써 신발에 대한 그 느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느낌 그 다음에 그게 신발이라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만큼이 뭐다? 새로움이라는. 지금까지 신발은 도구적이었다면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그런 거였다면 그냥 내가 그냥 뭐 신발 신는 거다 하지만은 신발한테 인사만 하고 신발한테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고마움을 가지고 그런 걸 하면은 그런 걸 넘어지는 거죠. 좀 더 목적론적 사고라고 할까? 그럼으로써 은유절한 지금까지 그걸 보는 건 개가 사람을 무는 어떤 그거라면 이것은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은유절한 측면이 거기에 부가되는 거죠. 그게 뭐다? 부가가치다. 부가된 가치다. 보통 부가가치라면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세금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더 되면은 세금이 계속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그것을 부가가치세, 가치가 부과된 만큼 세금을 더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삶의 차원에서 가치를 자꾸 부과시킨다. 부과시킨다는 말은 보탠다 이런 뜻입니다. 보탠다. 가치를 계속 이렇게 부과시키는 보탠다 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 계속 가치를 부과해야 돼요. 신발에 대한 가치가 부과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듯이 생일에 대한 가치가 모난이를 통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생일이 지나간 우리 학생들은
지나갔지만 그 부모님한테 이제 떨어져 있으면 편지라도 써서, 아니면 같이 사는 학생은 그 집에 가서, 아니 돌아가셨으면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해서 모난 일을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래 하면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생일이니까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내일 내 생일인데 평소에 이거 갖고 싶었는데 사주시오. 애나 어른이나 보통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나의 무슨 권리를 주장하듯이 사내라 뭐 내라 말이야. 대접받으려고 하고 축하받으려고 하고 케이크도 이런 거 뭐 더 좋은 케이크 사달라고 하고, 보통 자기 위주로 그렇게 되기 쉬운데 모난 일이 되면서 그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모난 일이다. 모난 일에 대해서 뭐 부모님도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생일에 대해서 훨씬 다른 이게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 그 현실이 원래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난 일을 통해서 그런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삶의 세계의 한계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아는 목적은 바로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아는 거지. 그런 걸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의의를 늘리고 이런 걸 하나도 노력도 안 하면서 이런 말만 알아서는 그건 가짜 아닙니까? 그건 가짜다. 자, 그래서 요런 걸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달력에 보면 스승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죠. 아마도 올해는 이 스승에 관련해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뉴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스승께 카네이션 뭐 이렇게 꽃을 달아주기도 어렵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작년 경우 같으면 코로나가 없었을 때 보면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김영란법에 따라서 뭘 이렇게 작은 이렇게 뭐 선물을 하거나 이런 것도 법에 저촉돼서 그게 맞니 안 맞니부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보면 뭐 스승의 날 그런 걸 할 때 뭐 이렇게 아예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뭐 안 받는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매년.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건 이제 좁은 의미의 스승의 날입니다. 좁은 의미의 스승의 날. 우리가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면 보통 초중고 같으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을, 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어떤 과목에 따라서 특별한 어떤 추억이 있거나 어떤 뭐 이런 게 있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뭐 지도교수를 보통 이제 스승 뭐 이렇게 스승을 이렇게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제도 속에서 좀 뭘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는 어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절한 거라면, 생일처럼 유절한 거라면 그게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스승이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사라고 우리 사부 하듯이 이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 스승할 때 이게 사라는 말을 씁니다. 사부님 할 때 그 사자인데, 여기는 이제 본받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받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중고 대학생이 됐을 때 담임교사, 그 다음에 대학의 지도교수 이런 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 삶에 정말로
그 내 삶의 성장에 정말 그 깊이 그 나에게 이렇게 성장에 어떤 그런 지도를 잘 해줬다 하는 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스승이라고 하면 그렇게 좀 좁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 생일과 모난일 하는 것처럼 이 본받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승사 이렇게 읽지 말고 본받을 사. 그러니까 이래 되면 내가 내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본보기가 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이 한정되지 않고 다 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개념을 요렇게 알아나가는 게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이라는 게 꼭 막 어떻게 뭐 고문하듯이 아파서 이렇게 하는 게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곧 개념 이해 혹은 개념 형성,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는 걸 형성하고 해서 뭐 이렇게 그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것이 잉태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가지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몸속에는 이미 그 이번 식목일에 4월 5일 식목일에 그때 우리가 하나의 내 자신의 정직하고 소박한 그런 그 나무를 하나 좀 심어서 지금 북돋우고 있는 거죠. 지금 북돋우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아주 진실되고 소박하고 정직하게 북돋우고 있어야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북돋우고 계속 이게 물을 좀 북돋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흔한 이게 대나무지만, 오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대나무지만 이런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디딤돌,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손날로 그 격파에서 파격, 기존에 진부하고 식상하고 상투지고 그러고 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깨겠다는 이런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본받는 어떤 그런 그 사물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다? 스승이다.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라고 하면 좁은 뜻으로는 초중고나 이럴 때 담임, 교사가 좁은 의미의 그걸 하면 넓고 깊고 높고 우리가 삶의 실존적 차원에서 계속 추구해야 될 스승은 본받을 수 있는 모든 게 이 자연의 순환의 정직한 모습. 원래 사람들은 하늘은 굉장히 그 강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그런 모습을 본받고 땅은 굉장히 두텁다고 했고 두툼. 그래서 만물을 듣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비유로 많이 썼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는 하늘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의 그런 이 두텁게 만물을 싣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만물을 이렇게 싣는다. 그래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짐을 싣듯이 땅이 많은 걸 땅에 있는 걸 땅이 싣고 있지 않습니까? 짐을 싣고 있듯이 두텁게 싣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람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아주 쉬운 글자지만은 임금왕 이래 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임금이 없지 않습니까? 요것은 하늘, 이것은 땅, 요것은 가운데 있는 건 사람. 이것을 관통하는 게 이 왕의 뜻이다. 하늘, 땅,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이 아까 말했듯이 하늘의 굳고 강직한 모습,
만물을 심는 땅의 그런 두툼하고 정직한 모습,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본받는, 이걸 관통하는, 이게 왕의 뜻이다. 신분적인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왕의 의미도 훨씬 이 순간에 바로 넓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인데, 금요일이 이 사심, 올해 스승의 날은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담임쌤을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물론 뭐 그런 거 필요한데 이제 대학생으로서 유서와 창의성으로서 내 삶을 성장시키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의 폭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이 사심은 아까 이제 스승사지만은 돈 받을 사라고 읽는댔죠. 하고 마음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을 본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승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심이죠. 내가 내 자신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가깝게는 부모, 형제, 친구, 좀 넓히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가까이서 담임 교사나 지도 교수 이런 분들은 내가 내 삶을 성장시키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이 본받는 그런 주체다. 그러고 다른 경험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면 또 거기서 앉는 사람들한테 내가 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버무려서 내 주체적인 삶의 차원에서 실존적인 삶의 차원에서 나의 진정한 가장 큰 가장 깊고 넓고 높은 스승은 내 자신이 되는. 그래서 사심은 내가 내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견현사제 뛰어난 것을 만나거들랑 뛰어난 것을 자기보다 엑셀런트다 뛰어난 것을 만나거나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본다는 게 아니죠. 만난다는 거. 하면은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노력한다. 이런 자세죠. 이런 배움의 자세, 이런 개방적으로 배우는 자세, 이런 게 없으면은 새로움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둥지를 틀 수가 없는. 이거 반대말은 질현투능이라고 했죠. 질현투능. 질현투능. 내보다 더 능력 있고 그 다음에 더 뛰어난 어떤 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배가 아파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새로움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됨인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이 땀 흘린 그런 과정은 모르고 그냥 좀 엑셀런트 하니까 하늘 뚝 떨어졌나 이렇게 배가 아파 죽는 이런 그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소인 아까 왕 이런 계급적 신분적 개념이 아니다. 그런 소인한테 협심증이 잘 올 수가 있다. 협심증. 심이라는 것은 심장도 되고 이 마음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장의 모습을 그리는 거라고 되어 있죠. 요 심장, 오장육부 할 때 심장, 인체 기관으로 심장인데 뜻도 되지만은 이 심이라는 것은 근본, 뜻이 여러 가지 있죠. 고갱이, 요런 것을 내 마음이 그것을 본받는, 내 자신을 본받는데 중요한 성격에서 아니 본받을 게 없는데 내 자신 스스로 무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를 본받는단 말이에요. 본받을 게 없으면 그런 자세로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견현사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정직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자, 그래서 올해 스승의 날에는 아까 내가 생일에
모난 일을 알면 생일의 개념이 넓어진다. 그게 내 일상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일상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스승의 날을 가장 중요한 스승은 내가 내 자신을 본받고 따르고 하는 그 사심, 요래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프레임을 이제 나쁘고 낡고 뻔하고 식상하고 뭐 고리따분하고 진부하고 이런 프레임은 발본 세권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 좀 부족하고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입체적이지 않은 이런 프레임은 그게 좀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발본 세권이 아니라 가치를 부과하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과 모난일, 그 다음에 스승의 날에 이 뜻을 가장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그 스승을 사람이라는 게 이런 데 한정하는 게 아니라 본받는다, 본받아서 따른다, 기준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자고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본받는 게 훨씬 크고 높고 중요한 그런 스승이다. 결국은 인생은 우리가 주체라는 말, 요것은 왕자가 아니라 촛대를 모양을 한 이제 상형한다고 하는데 촛대 모양의 이게 불꽃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주체. 이거 불이 타는데 누가 대신 태워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이 타는 모습. 아마 이 어원이 정확하지 않은데 불사르다. 그 사르다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사랑. 불꽃처럼 불사르는 그런 사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삶, 사랑, 사르다, 주체 이런 것들은 가족 같은, 패밀리 같은 이런 주체적인 이름을 생각을 하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생일 요런 그 말이 단지 하나의 의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훨씬 입체적으로 해준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코로나가 주춤하자 여러 기업들이 채용 기지개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어 있네요. 채용 기지개를 팬다는 것은 이제 움츠려 있던 어떤 채용 시장이 이제 기지개를 팬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매스미디어 헤드라인인데 기지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츠렸던 밤에 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이제 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고양이도 자고 일어나면 이 기지개를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지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채용, 움직임, 채용, 시작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기지개라는 말이 좀 더 은유적인 의미도 그렇고 훨씬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표현이다. 자, 여기 보면 저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라는 말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취업률이 몇 %다 어떤 이런 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1%라도 내가 거기에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면 99%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1%라 하더라도 1%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바로 그런 현실의 미묘한 차원이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뭐 30%, 40% 이런 것들은 그게 구체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내 자신한테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 자신이다.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아주 이 공허하지 않은 꽉 찬 자신감,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여기 보면 여름방학 인턴십을 통한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인턴십이라는 게 전에 비해서 지금 면접과 인턴십이 중요한 전형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전에 중시했던 무슨 뭐 학교, 학점, 뭐 어떤 의하 이런 것들이 그 상대적으로 이제 덜 중요해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호감과 매력을 주는가, 유연하고 개방적인가 이런 걸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턴십 기간을 연습 기간을 더 중시하는 이유는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해보면 같이 일을 해보면 같이 뭘 해보면 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들 어딘가 불성실한 사람인지 안 그러면 뭔가 점점 더 채워서 회복도 잘 되고 항상 그런 무례하지 않게 뭘 해나가는 어떤 그러려고 하는 태도를 애티튜드 태도가 모든 일의 99%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함께 해보고 잘하면 뽑겠다. 그 잘한다는 말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누가 봐도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 해오던 사람에 비해서 일을 잘한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그 태도, 자세, 진부하지 않은 근의를 하고 해도 근의할 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보고 진부하게 보고 걔가 사람 없는 것처럼 보고 하는 데는 뭐 근의 제한, 개선할 게 없는 항상 뉴스 마인드를 작동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그 수준에서. 그래서 인턴 참가자의 60% 정도가 정사원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랜드 그룹은 현 직원과 팀을 이루어서 신사업 전략, 신규 브랜드 론칭, 스타트업과의 협업, 글로벌 시장 진출, 이 전부 뭡니까? 전부 다 새로움의 차원이에요. 새로움의 차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우리의 인격, 실존적인 주체성,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취업과 창업에 바로 닿아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청년 취업물이 더 좁아진다 이런 요소가 많죠. 좁아지도록 나는 내 자신을 더욱더 넓히고 높이고 깊도록 하겠다. 딥 했죠? 딥 띵킹 뭐라고 했습니까? 깊게 생각하는 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딥 깊으냐 낮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딥 낮으면 실패한다. 좁으면 실패한다. 깊어야 성공한다. 이런 게 뭡니까? 헤드라인이죠. 여러분들 이거 오늘은 내가 이거를 마무리 삼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사람 누굽니까? 언어를 다루는 사람 모든 사람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어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은 언어를 다루는데 뭐가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언어를 다루는 솜씨의 차이가 난다. 언어를 잘 다루는 건 아까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 언어를 통해서 한계를 요만큼인데 그 언어가 이만큼밖에 안 되면 내 삶의 한계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언어를 잘 다루는 것은 최고 수준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헤드라인을 계속 강조하고 공지사항에 헤드라인 걸 잘 계속 반복해서 음미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음미와 대세김질을 계속해서 직업 중에 이 직업 중에 카피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카피라는 것은 광고의 문장을 카피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터는 쓰는 건데 저번에 말하다 말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게 카피라이터로 아주 이름을 날린 분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 있죠. 이 카피라이터는 이 광고 문장을 쓰는 건데 내가 헤드라인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카피라이터로서의 기본 자세를 익혀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고도의 언어 감각이 필요한데 이건 기교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삶의 새로움, 내 삶을 새롭게 가꾸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새롭게 가꾸고 있고 사회의 새로움을 가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컨텐츠가 밑바탕이 없으면 이 카피라이터라는 이 직업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표현, 광고 문장,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영상에 나오는 내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나오려고 하면 내 몸속에 그런 내공이 쌓여야 돼. 새로움을 추구하는 내공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없이 하면 사상 누각이다. 모래성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전공이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은 공공 분야에서 이걸 더 강조하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카피라이터는 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통 소개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앞으로 남은 데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굉장한 수준으로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될 기본 내공을 갖추게 된다. 그것은 내가 보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바짝 마음을 다잡고 해서 더 내가 올려놓은 헤드라인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고 출력을 해서 여러 장 출력을 해서 고주머니 넣어다니고 가방에 넣어다니고 화장실에서 읽어보고 그 다음 내가 숙제 낸 거 자율과제 낸 거 거기에 그 헤드라인 붙여보고 그거 다 삶의 카피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내 삶의 메시지가 뭐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카피라이터는 직업으로 되는 기본 역량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큰 수학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지었는지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My life is my message. 이것은 참으로 멋있는 카피이고 헤드라인이고 슬로건이고 캐치프레이즈고 그렇습니다. 나의 삶 그 자체가 나의 메시지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이거 해가지고 잊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그대로 나의 메시지다. 무슨 말이죠? 나의 삶이 보잘것없으면 나의 메시지 자체도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삶이라면 그 메시지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하고 소박한 거예요. 이게 my life is my message. 아마도 여러분들 새로움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우리 수업을 해보면 이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my life is my message. 과제,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게 대해서 이제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담아내는 게 과제이고 기말고사고 그걸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그런 거다. 그래서 My life is my message. 오늘 못했던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